윤석열 정부는 매가 약이다.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이슈입니다. 매가 약이다. 이젠 진짜로 22대 국회가 시작이 되지 않습니까? 내일부터 민주당이 이를 악물고 해야 됩니다. 이를 악물고. 마지막 21대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된 법안들이 있죠. 그 법안들 중에 그 세월호 참사 피해자 그 지원법은 의결을 했는데 그거 제외하고 또 4가지 법안들을 요번에 국무회의에서 한덕수가 다 거부권을 건의하겠다라고 의결을 했습니다. 그럼 윤석열이 당연히 그걸 다 거부하겠죠? 그러면 윤석열 정부 들어와갖고 벌써 14번의 거부권이 행사가 되는 거거든요. 오늘 한덕수가 국무총리에서 거부하기로 한 법안들이 뭐가 있냐면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 그리고 민주유공자법, 또 이건 잘 알려지지 않은 건데 지속가능한 한우산업지원법, 그리고 농업회의소법, 이 4가지를 다 윤석열한테 거부해달라고 건의하기로 했다는 거죠. 전세사기 특별법은 우리가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피해자분들한테 먼저 선구제하고 나중에 관련해가지고 이 가해자들 잡아가지고 구상권 청구해서 돌려받자는 거 아닙니까? 우선 너무 급하니까 선구제하자는 거죠. 이걸 가지고 국민의힘은 개인 간에 벌어진 사기인데 그 개인 간 억울하지만 개인 간에 벌어진 그 사기 행각, 그걸로 인한 피해를 국가가 배상해 주는 게 맞아? 개인들한테 사기당한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 왜 전세사기 피해자들만 구제를 해주냐. 이거는 형평성에 맞지도 않고 너무 재정 부담이 크다라고 하는데, 사실 전세사기 특별법은요, 개인 간의 그냥 사기, 개인 간에 벌어진 일들이라고 보기에는 너무 그 피해가 커요, 지금. 이거는 그래서 우리가 보통 사회적 참사라고 말하는 이유가, 사실 이게 개인과 개인이니까 거기에 사실은 그 부동산 중개업도 껴져 있고, 그리고 사실은 이거를 보호하기 위해서 국가에서 여러 가지 제도라든가 법도 만들어 놨잖아요. 그런 걸 다 피해가 산 거거든. 그래서 이거는 단순히 그냥 사인 간에 벌어진 사기 해결을 넘어가지고, 이거는 정말 제가 생각해도 사회적 참사라고 불릴 만한 이 엄청난 이 문제라고요. 근데 이거에 대해서 국가가 이렇게 모른 척 하는 게 맞냐. 근데 하여간 이 법안에 대해서 국민의힘과 정부 여당은 절대 안 된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거부한다는 거예요. 민주유공자법. 이건 진짜 황당해. 자꾸 민주유공자법을 가지고 무슨 운동권 셀프 보상법이라고 하는데 말도 안 되는 거죠. 민주유공자법은 뭐냐면 지금 특별법으로 민주화 운동 유공자들 지원하는 법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4.19, 5.18 특별법이 있죠. 그런데 그 외에 민주화 운동 관련해 갖고는요, 그 사망자라든가 유족들에 대해서 지원해주는 법이 없어요. 그래서 이 법은 뭐냐? 민주화 운동 과정에서 피해본 분들 있잖아요. 목숨을 잃거나 다치거나 장애를 앓거나 그런 분들, 가족들, 그런 분들에 대해서 의료를 지원해요. 의료를 지원하는 거예요. 의료를. 이걸 왜 반대를 해? 뭐 대단한 거라고. 지속 가능한 한우산업 지원법. 이거는 뭐냐면 국가가 5년마다 한우산업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수급 조정을 위해서 그 출하 시에 장려금을 지급하는 거거든요. 이것도 충분히 우리나라 한우산업 지원하기 위해서 할 수 있는 것들이야, 사실. 제일 황당한 건 이거예요. 농업회의소법. 이건 뭐냐면 국가에서 예를 들어서 이 관련 정책 같은 거 만들 때 앞으로 농업회의,
농어업인 있죠. 그 사람들을 대표하는 농업회의소를 만들어가지고 그 농업회의소가 이 단체가 관련법 만들 때 참여하게 하자. 왜냐면 지금 농촌이라든가 어촌 문제 되게 심각한데 중앙정부에서 정책을 만들 때 너무 현실과 다른 정책을 만드니까 문제가 되니까 최소한 대한민국의 농업과 어업과 관련된 법을 만들 때는 당사자들을 함께 참여시켜서 그 정책을 만들자는 거거든. 이 취지가 나쁘지 않잖아요. 근데 이해가 안 돼. 이거를 다 거부한다는 거야. 난 특히 지금 언론에 자주 나왔던 전수사기 특별법이라든가 민주유공자법은 저것들이 계속 안 된다고 했으니까 반대하는 이유를 알겠는데, 아니 한우산업지원법하고 농업회의소법을 반대하는 이유는 도저히 모르겠어요. 이걸 왜 반대하는 거야? 더군다나 지금 수도권이 아닌 시골 지역들, 지방은 국민의힘에 대해서 또 지지도가 높은 거 아닙니까? 사실 국민의힘 또 지지하는 사람들이야 여기가 더 많이요. 난 그래서 좀 농민들이나 어민들 또 지역에 사시는 분들이 좀 본인들한테 도움이 되는 투표를 했으면 좋겠어요. 제발. 밑도 끝도 없이 나 개인에게, 우리 지역사회에, 내 공동체에 아무 도움도 안 되고 해만 끼치는 정당한테 표 주지 마시고 좀 왜 표를 줘 그런 사람들한테. 우리나라 농업을 위해서, 어업을 위해서 아무 도움도 안 되는 새끼들한테 왜 표를 주냐고요. 진짜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아니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를 찬성하는 정부를 왜 태안 같은 데서 성시종 같은 새끼들을 왜 국회의원을 시키냐고요. 이게 말이 돼요? 좀 대한민국 국민들이 좀 이기적으로 하자. 이기적으로 자기들을 위해서 나한테 좀 도움이 되는 정당을 지지하라고요. 그래야 되는 거 아니에요? 본인한테 도움도 안 되는 정당들을 왜 지지하는지 난 도저히 이해가 안 돼요. 진짜로. 근데 이걸 다 거부하는 이유가 뭐냐? 막대한 재정 부담을 초래한다느니 사회적 갈등을 일으킨다는 거예요. 말 같지도 않은 소리를 하고 있어. 그래서 이거 만약에 4개를 다 윤석열이 거부하면은 윤석열은 임기 2년 조금 넘은 사이에 벌써 14번의 거부권을 행사하는 거예요. 14번. 야,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14번. 14번 중에는 그 부인과 윤석열과 관련이 직접 있는 특검법을 거부한 게 2개가 있죠. 김건희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특검, 또 최혜병 특검. 아니, 야, 이거 진짜 황당한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얼마 되지도 않았어. 이재명 대표 체포동의안 관련해가지고, 체포동의안. 이거는 헌법에서 국회의원들 회계 중에는 부체포 특권이 있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걸 가지고 민주당한테 이재명 보호하려고, 방탄하지 말라고 얼마나 지랄을 했습니까? 민주당 의원들이 체포동의안 가결하냐 안 하냐 문제를 가지고 보수 언론부터 시작해가지고 이 모든 것들이 정말 수개월 동안 이재명 방탄이라고 난리를 쳤거든. 방탄이라고. 그래서 이거 체포동의안 가결하라고 얼마나 그랬습니까? 그래서 이재명 대표 단식하고 사실은 몸도 가눌 수 없는 상황에서도 법원 나가가지고 영장 실질심사 받았어요. 기억나시죠? 근데 윤석열 이 개새끼 보세요. 지금 지 부인하고 지 연관 있는 이 특검에 대해서 이렇게 보란듯이 거부하고 있고, 국회의원 새끼들 똘똘 뭉쳐갖고 그거 막아주고 있잖아. 이런 방탄이 어딨어. 정말 개새끼들 진짜. 이럴 수가 있습니까? 본인들이 이재명한테 국회의원으로서의 부체포 특권 포기하고 방탄 포기하고 법원 가서 심판 받으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윤석열한테도 그렇게 해야지. 아, 죄가 없는데 왜 수사 못 받냐? 영부인 문제가 없는데 수사 못 받냐? 수사 받아라. 그렇게 얘기해야지. 똘똘 뭉쳐갖고 특검 거부하고 이게 뭡니까 이게? 아, 정말 나쁜 새끼들, 나쁜 새끼들. 이럴 수가 있어요? 다 아시다시피 윤석열이 이미 벌써 5월 중순쯤에 그 초선들 만나갖고 했던 그 이야기가 방송에 많이 나왔었죠. 뭐라고 했습니까? 초선들 불러가지고 다음 국회는 여소야 안 된대. 뭐라고 했어요? 앞으로 야당과 싸울 일이 많으니 마음의 준비를 잘해야 된다. 여당이 소수더라도 주눅들지 말고 당당하게 임하라. 거대 야당이기 때문에 여당 의원으로서 소신껏 싸워달라. 대통령의 권한으로 도울 게 있으면 돕겠다 하면서 뭐 했어요? 예산 편성하고 그리고 거부권 행사 하겠다는 거 아니야. 여러분, 이거는 이미 윤석열이가 뭐 하겠다는 겁니까? 야당과 이를 악물고 싸우겠다고 이미 결심을 한 거죠. 이미 결심을 했어. 저는 다시 한번 민주당한테 제가 분명하게 얘기하는데 22대 국회는요, 대화할 수 없는 국회예요. 윤석열 정부는 대화할 수 있는 정부가 아니에요. 먼저 윤석열 정부가 지금 이미 싸울 준비를 하고 지금 이를 악물고 그냥 막무가내로 지금 싸우고 있는 중이거든. 지금 하는 짓이 대화가 안 된다고요. 대화하면 안 돼. 이제 끝났어. 이젠 기대하면 안 돼. 기대하면 안 돼요. 대화, 협치 이런 거 없습니다. 윤석열이 무서운 이유가, 윤석열 무서운 새끼예요. 무서운 이유가 여러분, 역대 검찰총장 중에서 윤석열처럼 막무가내이고 무대뽀였던 검찰총장은 없었죠. 그래서 문재인 정부 때 기존에 있던 모든 공식을 다 깨버리고 상식을 초월해가지고 얼마나 검찰권을 이용해갖고 정부를 흔들고 검찰 개혁을 주도하는 사람들을 아예 노골적으로 그냥 죽이려고 폭력을 휘둘렀습니까? 이게 말도 안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렇게 말도 안 되는 거를 무대뽀로 하면요, 통할 때가 있어요. 윤석열은 통한 거죠. 문재인 정부가 진 거예요. 졌어. 사실은 윤석열은 눈치를 안 보거든요. 어쩔 때는 역풍 분다, 여론이 중요하다, 그런 것 때문에 눈치를 볼 수 있는데 윤석열 이 새끼는요, 눈치를 안 봐. 그리고 막 밀어붙이는데 이렇게 물어붙이는 게 오히려 기세를 몰아가지고 싸움에서 승기를 잡을 때가 있거든요. 딱 그런 스타일이에요. 그런 스타일. 그래서 지금도 보면은 총선 졌지만 총선에서 이렇게 압도적으로 패했지만 누가 보면 총선 이긴 줄 알겠어. 그래가지고 지금 하는 짓거리 보세요. 거부권 행사하고 당당하고 막 이렇게. 이거는 지금 하는 짓거리 막 검찰 인사 그냥 막무가내로 단행하고 중앙지검장 하루아침에 바꿔버리고 막 수사팀 교체해버리고. 이 새끼는 눈치 보는 새끼가 아니라니까요. 근데 이거에 대해서 대응을 못하면요, 그냥 당하는 거예요. 당하는 거라고요. 민주당에서 그래도 우리는 원칙을 지키면서 절차대로 해야지, 그러는 순간 다 짓밟혀버리는 거라니까요. 그런 새끼예요. 이 새끼는 싸울 때 원래 뭐 선전포고도 하고 또 원칙이 있잖아. 이 새끼는 그런 새끼가 아니야. 먼저 그냥 뭐 미사일 쏴버린 다음에 초토화 시킨 다음에 그때 가갖고 대화하자, 그런 놈이거든요. 이 무서운 놈이에요. 진짜 무서운 새끼라고. 그래서 민주당이 22대 국회 할 때 이를 악물고, 정말 이를 악물고 싸워야 돼요.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니야. 제가 그래서 오늘은 손자병법에서 싸울 때 어떻게 싸우는지 나오는 이 문구 몇 개를 소개하려고 그래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손자범법 군쟁편에 보면은 아주 유명한 구절들이 있지요. 싸움과 관련해가지고 뭐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다. 뭐 적을 알고 나를 알면 적을 알고 나를 알면 뭐 100번 써 100번 이긴다. 뭐 이런 것도 있고, 뭐 부전이 구린지병 선지선지자야. 뭐 해서 싸우지 않고 이기는 것이 뭐 선중의 선이다 그러잖아요. 지금은 이런 거 없습니다. 싸우지 않고 이기는 방법 없어요. 없어. 이런 건 잊어버려요. 잊어버리고 진짜 중요한 건 이런 거죠. 손자병법에 풍림화산이라고 있어요. 풍림화산. 이게 뭐냐면 싸움을 할 때는 좋은 위치를 선점해서 대적해야 되는데 그러면서 나오는 이야기들이에요. 뭐냐면 군대를 움직일 때는 바람처럼, 고요할 때는 숲처럼, 싸울 때는 불처럼, 움직이지 않을 때는 산처럼 해가지고 이거를 보통 풍림화산이라고 합니다. 군대를 움직일 때 쓰는 전법이거든요. 싸울 때는 어떻게? 불처럼. 지금은 싸워야 될 때예요. 싸워야 될 때. 불처럼. 그냥 어중간하게 하면 죽는 거야. 윤석열 같은 새끼들은요, 어중간하게 하면은 안 된다니까요. 추미애 장관 때 윤석열이 꼼짝을 못했잖아요. 추미애 장관은 이렇게 했거든요. 진짜로. 추미애 때는 윤석열에 대해서 박범계나 박상기나 이런 새끼들처럼 한 게 아니잖아요. 추미애 장관 때는 진짜 그냥 언론들이 욕하든지 말든지 그냥 강하게 밀어붙이고 질타하고 징계하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윤석열이 그때 1년 동안은 사실은 막 국회 와갖고 문 두드리고 나는 장관의 부하가 아니다라고 지랄했지만 그렇게 난리를 못 쳤어요. 사실요. 그런데 추장관 물러나고 박범계 오면서 또 개지랄 던 거지. 이 새끼는요, 상대가 약하고 점잖으면 더 밀어붙이는 새끼거든. 그러면 안 돼. 그래서 그런 새끼예요. 이 새끼는 분질러야 돼요. 분질러야 돼. 이걸 아직도 몰라? 문재인 정부 2019년부터 검난 일으킬 때부터 시작해서 지난 2년 동안 보세요. 이 새끼는 대화하고 달래고 설득하고 그게 아니라니까요. 그냥 무조건 쳐서 잘라버려야 되는 새끼예요. 꺾어버려야 돼. 꺾어야지 정신 차리는 새끼라니까요. 대화가 안 되는 새끼야, 이 새끼는요. 그래서 민주당과 싸울 때는 불처럼 싸야 돼. 불처럼. 또 손자병법에 굉장히 유명한 그 구절이 또 있습니다. 뭐냐면 난지여음 동여 레진이라고 해서 숨을 때는 어둠 같고 또 움직일 때는 싸울 때는 우려와 같아야 된다. 이것도 유명하죠. 여야투난 돌로 계란을 치듯이 싸워야 돼요. 돌로 계란을 치듯이. 이거 아니면 윤석열 이길 수 없다니까요. 이렇게 막무가내 새끼들이 이길 수가 없어. 이 새끼 하는 짓은요, 거의 히틀러가 정권 잡을 때 하던 막무가내. 히틀러가 얼마나 막무가내로 정권을 잡았습니까? 그 막무가내가 통할 때가 있다니까요, 사실요. 민주사회에서. 민주사회에 허점이 있는데 정말 이렇게 또라이 새끼들이 나와갖고 막무가내로 그냥 뭐 헌법이건 법률이건 다 그냥 건너뛰어갖고 막 막무가내로 해버리잖아요. 그럼 정권을 잡을 때가 있어요. 그리고 또 대중들이 그렇게 막무가내인 사람들한테 욕하는 게 아니고 또 이런 카리스마에 박수하고 환호하는 인간들이 많다니까요, 생각보다. 그래서 윤석열 이 기세에 밀리면요, 또 밀리는 거야. 이 멍청하게 하면 안 돼요. 그래서 이거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전 그래서 민주당이 사실은 지금 민주당도 굉장히 강하게 나오려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난 이 당선자 워크숍을 하지 않았습니까? 워크숍 했을 때 민주당이 몇 가지 그 안에서 나왔던 이야기들이 있는데 그 중에 어떤 이야기가 나왔냐? 앞으로 장관, 검사 등에 대해서 탐핵 권한을 적극 활용해야 된다. 이런 것들. 말만 하지 말고 진짜 해야 돼요. 진짜로. 이 새끼는 제가 빈말이 아니고 장관들 있으면요,
문제 생기면요 무조건 다 탄핵을 시켜버려야 돼. 헌재가 갖고 뭐 기각되건 관계없어. 탄핵을 해가지고 이 정부를 마비시켜 놔야 된다니까요. 지금 정부 인사들 상임위 불출석하거나 위증 자료 미제출했을 때 처벌 강화하자는 지금 얘기가 있었고, 패스트트랙 기간 9개월에서 5, 6개월 단축하자 이런 것들. 근데 이건 다 법안을 통과시켜야 되는 거니까 쉽지가 않죠. 매주 상임위 소위 본회의 개최하자는 거, 이건 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민주당이 해야 될 제일 중요한 거는 이거예요. 제가 사무리에서 엄청나게 강조했습니다. 뭡니까? 원구성 협상에서 여야 합의보다는 국회법 시한을 준수하라는 거.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하죠. 저는 그래서 요번에 우원식 같은 경우가 6월달 안에 원구성 하겠다 그랬거든요. 6월달 안에? 이거 가지고도 아유 우원석이 그래도 결단력 있게 하는 건데 아니에요. 6월달 아니고 국회법에 따르면 6월 7일까지 원구성하고 상임위 배분 끝내야 돼요. 저는 그냥 민주당한테 제가 간절하게 말하는 게, 정말 이 정부한테 국힘당한테 제대로 한방 치려고 선제적으로 하려면요 6월 안에 하는 게 아니야. 국민의힘은 무조건 합의 안 할 거거든요. 상임위 양보 절대 안 할 겁니다. 법사위 운영위원장 안 한다고 할 거야. 과방위 안 한다고 할 거라고요. 그거 들어주지 말라고요. 정말 국회법대로 6월 7일까지 끝내야 돼. 6월 7일까지. 그러면 6월 7일까지 민주당이 18개 상임위 다 그냥 가져오면 돼요. 만약에 6월 7일까지 가져오는데 국힘당이 몇 개라도 줘 하면 그때 주면 되는 거고, 그게 아니고 말 안 넣는다 그러면 18개 상임위 다 가져오면 돼. 상임위 때문에 씨발 막 40일 50일 시간 끌지 말고. 그러면 안 되는 거죠. 당장 국회 시작하면은 최상면 특검 다시 첫 번째 법안으로 올린 다음에, 근데 그게 상임위 끝나야 될 거 아니야, 구성이. 근데 그게 50일 60일 후야. 말이 돼? 이거는 국회법 위반이기도 하고. 그래서 민주당이 진짜 결기가 있냐 없냐. 이재명 대표가 민주당이 진짜로 22대 국회에 돼가지고 정말 결기 있게 정말 싸울 마음으로 마음을 단단히 먹었는지 안 나갔는지 알 수 있는 거는요 6월 7일까지 과연 원구성 끝내고 상임위 할지 안 할지 그거부터 확인하면 됩니다. 저는 꼭 했으면 좋겠어요. 이게 워크숍에서 나왔던 얘기예요. 국회법대로. 여야 합의가 뭐가 중요합니까? 국회법대로. 법대로 하는 거 법대로. 합의가 법보다 위에 있는 거야? 앞으로 이거를요, 앞으로 이거를 원칙으로 하면 되는 거예요. 나중에 국민의힘도 너희가 다수당 되면은 국회법대로 니네 멋대로 해. 그러면 될 거 아닙니까? 지금까지 법 지키지 않은 게 문제였지, 이제부터는 국회법 준수해가지고 상임위, 제일 중요한 거, 상임위 뭐 법사위 운영위원장 2개가 아니고 18개 상임위 다 가져오라고요. 가져와야 돼. 반드시. 이런 자세로 싸워야지 싸움이 되는 겁니다. 아니면 싸움이 안 된다니까요, 지금. 지금 저 새끼들 똘똘 뭉쳐갖고 법 거부하고 하는 거 보세요, 지금. 오늘 이재명 대표가 최고위원회에서 모두 발언에서 또 굉장히 강하게 얘기를 했어요. 그 얘기를 실천을 꼭 했으면 좋겠어. 이재명 대표가 오늘 뭐라고 했냐면, 지금 박정훈 대령 관련해가지고 김기한 사령관이 군사법원에서 위증했지요. 위증했어요. 박정훈을 곤란하게 하려고 모해 위증했거든요. 이거와 관련해갖고 이재명 대표가 분노하면서 오늘 뭐라고 했냐. 이렇게 말했습니다. 지금 국회가 헌법이 부여한 제대로의 권능을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 자료 제출 거부는 기본이고 출석도 안 하고 와서 대놓고 거짓말하고, 그러다 보니까 요즘은 아예 법정에 가서도
누구 처벌하기 위해서 소위 모해 위증, 거짓말하는 것이 일상이 됐습니다. 이거 김계한 말하는 겁니다. 김계한 이 새끼 큰일 났어요 이제. 이번 박정훈 대령 재판 과정에서 위증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국회에서도 관련 위증들이 아주 난무했던 것 같습니다. 21대 국회부터는 우리 원내대표께서 각별히 관심 가지셔서 법이 정한 자료 제출을 거부한다던가 출석 기피라든가 위증했을 때 단 하나의 예외도 두지 않고 엄하게 처벌해서 절대로 진실을 감추는 거짓말과 법률에 어긋나는 행위를 못하게 해 주십시오. 사실 21대 국회 때 했어야 되는데 21대 국회가 끝나는 바람에 끝나버렸거든요. 근데 22대부터는 봐주면 안 되는 거죠. 사실은 국회가 불러도 안 나오잖아요. 위증하거나 이런 거 철저하게 다 고발해야죠. 그래서 공무원들은 국회 위증에 대해서는 벌금형이 없기 때문에 와서 위증하는 것이 고발돼 처벌받으면 연금까지 다 없어지고 공무원 자격까지 박탈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이번 22대 국회에서는 국회의 권능을 최대한 활용해서 국회를 능멸하는 일이 없도록 공직 권한을 남용해서 진실을 은폐하고 그야말로 국민을 기만하는 일이 없도록 해달라고 오늘 이재명 대표가 원내대표한테 강력하게 주문했습니다. 앞으로 공무원들 거짓말하거나 위증하거나 문제가 생기면 어떻게 하라고요? 아예 연금까지 그냥 완전히 박탈내도록 아예 처벌할 수 있도록 하라는 거죠. 이게 말로만 그러면 안 돼요. 말로만. 민주당의 이 엄청난 의석수를 가지고 정말 21대 때 사실은 일부 무력한 모습이 있었거든요. 그런 모습에서 완전히 벗어나가지고 정말 강한 모습으로 싸워야 한다. 윤석열 정부하고는 지금 정말로 진짜로 이젠 이 목숨을 걸고 싸워야 할 때예요. 얘네들은 지금 윤석열은 지금 뭐 죽고 살기로 지금 달라붙는데 여기에 무슨 대화 협치 원칙을 지키면서 그렇게 하면은 싸움이 안 된다니까요 지금. 그래서 단호하게, 근데 그 단호함을 우선 6월 7일까지 원구성하고 상임위 구성하는 걸로 그 시작을 해야 된다. 이렇게 단호한 모습을 보여야지 국힘 새끼들도 좀 놀라고 당하거든요. 그런 모습을 보여야 됩니다. 아마 국힘은 지금 이러고 있으면서도 우리가 반대하면은 또 최소한 6월 말까지는 민주당이 기살려 주겠지, 또 그러고 있을 거거든요. 그러면 안 돼요. 지금은 한 달이 얼마나 중요한데 빨리 다시 최상면 특검을 통과시켜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럼 시간이 하루하루가 되게 중요한데 또 원구성하려고 한 달 또 기다려? 2달 또 기다려? 말이 안 되지. 이 정부는 절대로 대화가 안 된다. 이 정부는 메가약이다. 메가약이다. 분질러야 돼요. 그거밖에 답이 없어. 어쩔 수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민주당이 이번에 당선자 간담회라든가 아니면 오늘 이재명 대표가 했던 그 최고회의에서의 발언대로 실천을 꼭 했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 듭니다. 이게 오늘 첫 번째 이슈였습니다.